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동호 바로 북쪽 조깅로 수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 북쪽 조깅로의 노천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동호 북쪽 조깅로를 산책하거나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너머로 노천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은 수변 데크이고요. 그 다음에 동호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저녁 9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세기의 결투 220주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미국의 3대 부통령 앨런 간의 세기의 결투가 지금부터 220년 전 1804년 7월 11일에 미국 뉴욕의 맨해튼의 서쪽 허드슨강 건너 뉴저지주 지금의 해밀턴 파크에서 세기의 결투가 있었습니다. 자, 요즘으로 치면 결투라는 게 뭐 폭행 내지는 뭐 상해 내지는 살인 이런 범죄가 되는 그러한 건데요. 그 당시 지금부터 220년 전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결투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허드슨강 건너 뉴저지주에서는 결투가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세기의 결투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220년 전 1804년 7월 11일에 미국 뉴욕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 건너 뉴저지주 지금의 해밀턴 파크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현직 3대 부통령이었던 앨런 버의 총탄을 맞고 다음날 사망을 하는 그러한 희대의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기의 결투 220주년을 맞이해서 그 역사적인 결투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가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을 해서 올해 2024년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가 23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건국 초창기였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발생이 됐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89년부터 1797년까지 8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1797년부터 1801년 초까지 4년 동안만 대통령을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세기의 결투는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발생이 됐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으로 1801년 초부터 1809년 초까지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었는데요. 대략 그 중간에 해당되는 1804년 7월 11일에 세기의 결투가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220년 전입니다. 오늘이 바로 세기의 결투 22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수변 무대에서 세기의 결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의 관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투를 하게 됐고 결국은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이 에런버 현직 부통령의 권총을 맞고 다음날 사망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이 돼버렸는데요. 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존 애덤스고 그분은 나중에 제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에 재무장관을 했던 인물이 지금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1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인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이고요. 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행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세기의 결투의 가해자인 에런버고 나중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을 했던 인물이 나중에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 건국 초창기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쭉 소개해 드렸는데요.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고 국무장관을 했던 인물이 나중에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이고 검찰총장을 했던 인물이 나중에 3대 부통령으로서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을 사살하는 그 가해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재무장관을 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나중에는 뭐 특별한 직책을 맡진 않았지만 에런버 현직 부통령의 총탄을 맞고 사망하는 그 비극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얼마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으면 결투를 하게 됐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립이 됐었는데요. 자, 미국은 건국 초창기에 연방주의자가 있고 반연방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였고 반면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권총 결투를 하게 되는 그 두 인물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이제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서로 간의 흑색선전, 비방전, 이런 헐뜯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 발생이 됐었고요. 결정적으로 알렉산더 해밀턴의 장인이 뉴욕 주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에런버가 이제 경쟁자였고 알렉산더 해밀턴의 장인이 낙선을 하는 뭐 그러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은 에런버 현직 부통령에게 엄청나게 감정이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에런버가 뉴욕 주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에런버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에런버에게 권력을 맡긴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엄청나게 흑색선전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에런버가 즉각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에 대해서 알렉산더 해밀턴도 어느 정도는 사과를 했지만 그게 에런버의 기준에 맞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런버 현직 부통령이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에게 결투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뉴욕주에서는 결투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뉴욕주는 5개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뉴욕주 안에 뉴욕주 안에 뉴욕시는 5개 자치구인데요.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스태튼 아일랜드 이렇게 5개 자치구인데요. 그 중에 핵심이 맨해튼이죠. 그래서 뉴욕시의 맨해튼 서쪽에 허드슨강이 흐르고 있고, 허드슨강 바로 서쪽으로 뉴저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드슨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뉴욕시의 맨해튼이고 서쪽은 바로 뉴저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욕주에서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죠. 뉴욕주에서는 결투가 불법이었지만 허드슨강 건너 뉴저지주에서는 결투가 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런버 현직 부통령은 결투를 하자고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제안을 했고, 알렉산더 해밀턴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응하고 싶진 않았지만,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겁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결투에 응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결투를 하게 돼가지고 허드슨강 그 맨해튼에서 배를 저어가지고, 노로 배를 저어가지고 서쪽에 뉴저지주 쪽에 도착을 해서 지금의 알렉산더 해밀턴 파크 근처, 뉴저지주 위호큰 근처입니다. 뉴저지주의 위호큰 근처에 도착을 해가지고 드디어 세기의 결투를 하는데요. 약간 아침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결투가 이루어지게 되고, 에런버 현직 부통령이 발사한 권총의 총알이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의 오른쪽 골반을 뚫고 척추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사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불행스러운 것은, 그 당시에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이 총을 맞고 사망했을 때 나이가 47세였는데요.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1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일 정도로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 중에서는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그 권총 결투에서 사망했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그런데 47세 사망했을 때 그의 아들은 그보다 4년 앞선 1800년에 또 결투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이 사망했던 시점보다 4년 앞선 1800년에 알렉산더 해밀턴의 아들도 권총 결투를 하다가 19살의 나이로 사망을 해버렸고요. 또 17살이었던 장녀는 2살 위의 오빠가 19살의 나이에 권총 결투로 사망해버리니까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알렉산더 해밀턴의 장녀는 정신이 이제 이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의 불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인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마저 그렇게 1804년 7월 11일 권총 결투에서 47살의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이 딱 그 세기의 결투 220주년 기념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더 결정적으로 원수가 된 것은 이렇습니다. 배경이, 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을 선출을 할 때, 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공동 기초자 5인방 중에 가장 주력 인물입니다. 자, 미국의 독립선언이 1776년 7월 4일인데요.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 5인방은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10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인 이른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인 벤저민 플랭클린, 그 다음에 로버트 리빙스턴, 로저 셔먼, 이상 5사람이 미국의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인데요. 그 중에 핵심이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이죠.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은 특히나 미국의 영토를 기존 영토를 2배를 확장한 인물입니다. 자, 세기의 결투가 이루어진 지금부터 220년 전인 1804년 7월 11일 세기의 결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보다 1년 앞선 1803년에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미국의 지금 미국 대륙의 중부에 해당되는 그 광활한 면적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를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륙의 그 영토를 동쪽, 중부, 서쪽 이걸 3등분을 하게 된다면 가운데 해당되는 3분의 1의 면적, 그 3분의 1의 면적이니까 광활한 면적이죠. 미국의 국토는 우리 남한 국토의 약 100배, 한반도 면적의 약 50배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그 대륙, 미국 영토를 동쪽, 중간, 서쪽 이 3등분을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중간에 해당되는 그 미국 전체 대륙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가운데 지역, 그 지역을 1803년에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를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미국의 기존 영토를 2배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그 동쪽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만 미국의 영토였는데요. 이제 서쪽으로 기존 영토 크기 정도의 서쪽 지역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인데요. 자, 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이제 선거 과정이 결국은 앨런 현직 부통령과 알렉산더 해밀턴 전직 재무장관 간의 사이를 더 안 좋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1800년에 당선이 될 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미국은 간접 선거 제도라는 거 아실 겁니다.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미국의 대통령을 선거하는 간접 선거 방식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224년 전인 1800년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선출을 할 때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 그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과 3대 부통령 앨런 버가 선거인단 확보가 동일하게 73명씩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는 65명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제3의 인물은 63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 3대 부통령이 되는 앨런 버, 이 두 사람은 공동 1위죠. 선거인단을 각각 73명씩 확보했으니까 공동 1위고, 그 다음에 3위는 6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고, 4위 후보는 6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인단을 과반수를 확보해야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과반수 확보가 안 돼 버리니까 그럴 경우에는 연방 상원이 아닌 연방 하원에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
연방 하원에서 1차 투표를 했는데 1차 투표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에런버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2차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토마스 제퍼슨이 에런버보다 표를 더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차 투표를 갔습니다. 자, 계속 그렇게 과반수가 안 돼버리면 대통령 선거가 무효가 돼버려서 재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3차 투표 직전에 연방주의자의 거두였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반연방주의자인 토머스 제퍼슨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의 거두이고 토머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의 거두니까 서로 정치적으로는 정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해밀턴은 에런버를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에런버가 당선이 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아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반대 관계에 있는 정적 관계에 있는 반연방주의자 토머스 제퍼슨에게 표를 몰아줘 버린 겁니다. 연방주의자인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이 반연방주의자인 토머스 제퍼슨에게 정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몰아준 이유가 바로 에런버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적 관계에 있는 반연방주의자의 거두인 토머스 제퍼슨에게 표를 몰아준 바람에 연방 하원 3차 투표에서 토머스 제퍼슨이 10표, 에런버가 4표, 무효가 2표 해서 총 16개 주의 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이 50개 주인데요. 그 당시 1800년 당시는 지금부터 224년 전인 1800년에는 미국이 16개 주였습니다. 16개 주. 그래서 연방 하원 3차 투표에서 토머스 제퍼슨이 10개 주에서 승리를 했고 10개 주의 표를 받았고 에런버는 4개 주의 표만 받는데 그쳤고 무효주가 2개 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 4대 2, 총 16개 주가 10대 4대 2로 결국은 토머스 제퍼슨이 10개 주, 에런버는 4개 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연방 하원 3차 투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 순간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224년 전인 1800년이고 결국은 토머스 제퍼슨이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토머스 제퍼슨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해밀턴의 세력들이 토머스 제퍼슨에게 표를 몰아주는 바람에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던 에런버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안 좋은 감정이 깊어져서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된 건데요. 자,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1등을 하면은 대통령이고 2등을 하면 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방 하원 3차 투표까지 가가지고 1등은 토머스 제퍼슨으로 대통령이 됐고 2등은 에런버로 부통령이 됐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현직 부통령으로 3대 부통령인 에런버 간에 너무나도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에런버가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권총 결투를 신청했고 어쩔 수 없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그것에 응한 겁니다.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겁한 인물로 낙인 찍힐 게 두려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응해 가지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220년 전인 1804년 7월 11일에
미국 뉴욕의 맨해튼 서쪽의 허드슨강을 건너서 바로 허드슨강 서안에 있는 뉴저지주 위호큰 근처, 지금의 해밀턴 파크 근처에서 세기의 결투를 벌인 건데요. 제가 2023년 8월 말일에 그곳에 갔었습니다. 자, 오늘이 현재가 2024년 7월 11일인데요. 지금부터 약 10개월 반쯤 전인 2023년 8월 말일에 그 보스턴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세계의 결투 장소 해밀턴 파크에서 허드슨강 건너편에 있는 맨해튼의 환상적인 야경을 구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맨해튼에 실제 입성을 해가지고 타임스 스퀘어, 록펠러 센터 이런 데서 야간 투어를 했고요. 다음 날인 9월 1일에는 이제 맨해튼 주간 투어를 하면서 UN 본부, 센트럴 파크,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세계 무역센터 빌딩 그 자리 옆에 세워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또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있는 황소상, 그 다음에 또 록펠러 센터 전망대,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까지 유람선 투어, 그런 것들을 9월 1일 주간 맨해튼 투어에서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루 앞선 2023년 8월 31일 날은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입성해 가지고 그 세기의 결투의 장소가 펼쳐진 뉴저지주 위호큰 근처의 해밀턴 파크에서 바로 동쪽에 있는 허드슨강, 그 동쪽에 있는 맨해튼의 야경을 감상을 했었었는데요. 자, 그게 바로 지금부터 220년 전 1804년 7월 11일에 세계의 결투가 펼쳐진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결투가 이제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됐냐면, 결국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또 반면에 그 가해자였던 앨런 현직 부통령은 정치적 생명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자,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 그 총을 맞고 다음 날 사망을 했는데요. 총을 맞고 나서 했던 말이, 자기는 일부러 빗나가게 쐈다. 차마 앨런 현직 부통령을 죽일 수는 없어서 빗나가게 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해자인 앨런 부통령은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멍청한 짓이다. 그날 그 결투 현장에서 아침의 안개가 시야를 가리지 않았다면 나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골반이 아니라 심장을 쐈을 것이다 라고까지 악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덤이 공리주의의 창시자인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주창한 공리주의의 창시자 제러미 벤덤이 그 앨런 부통령의 그 말에 대하여 분노를 하면서 앨런 버는 살인자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해밀턴은 피해자고 앨런 버는 가해자 내지는 살인마다라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좀 이제 가해자인 앨런 현직 부통령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한테 완전히 찍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직 부통령에서 물러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 당시에 매입했던 그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한, 지금 미국 대륙의 중간 지역에 있는 미국 대륙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지역,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반란을 기도했다라는 죄목으로 기소까지 됐습니다.
에런버는 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반란을 기도했다라는 죄목으로 기소까지 됐는데 대법관인 존 마셜 대법관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름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반란을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에런버는 미국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1808년에 프랑스로 옮겨갔습니다. 프랑스로 망명을 한 겁니다. 자, 세기의 결투가 펼쳐진 지금부터 220년 전 1804년 7월 11일,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의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35살의 나이에 1804년 12월 2일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라는 황제의 자리에 즉위를 하는데요. 그게 세기의 결투가 벌어진 때로부터 대략 5개월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최전성기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1808년경에 에런버는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평정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유럽의 열강들은 영국, 오스트리아 이런 데가 주도해서 나폴레옹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서 나폴레옹 군대에 대항을 했었는데요. 그때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가장 맞서는 영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로 망명한 에런버는 나폴레옹에게 집요하게 요청하기를 프랑스가 공격해야 할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을 공격해달라라고 사적 원한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미국을 공격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기의 영웅인 나폴레옹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에런버는 개인의 사적 원한 때문에 프랑스의 군대를 이용해서 미국을 공격하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라고 간파를 하고 에런버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그것을 다 무시 내지는 묵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런버는 1808년에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4년 동안 지내다가 1812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1812년이면 어떤 연도죠?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해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이 점점 쇠퇴기에 이른 시점인 거죠. 1812년에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1813년에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1814년에 지중해 엘바섬으로 유배 갔고 거기에서 10개월 유배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1815년 3월 20일에 프랑스 파리로 다시 입성해서 그 당시 국왕인 루이 18세를 몰아내고 다시 권력을 잡았지만 그것은 이제 한 90일 천하로 끝나죠. 그 이유는 1815년 6월 18일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 의해서 나폴레옹의 군대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가 가서 그 세인트 헬레나에서 5년 반 정도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52세의 일기로 시대에 풍운하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사망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1812년이면 러시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이 실패해서 쇠퇴기에 접었던 시점입니다. 그때 에런버는 프랑스 망명 생활 4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변호사 활동을 합니다.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20년 정도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엄청나게 부채가 많아가지고 변호사 수임료를 가지고 빚을 갚는데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 21년이 지난 시점인 1833년에 19살의 여성과 재혼을 합니다. 어떤 여성이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에런버와 재혼을 하는데요. 자, 그 당시에 에런버는 19살 연하의 그 여성과 재혼을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은 미망인과 그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 에런버가 토지 투기 손실로 인해서 그 결혼한 그 주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주멜, 엘리자 주멜이라는 여자의 그 재산이 에런버의 토지 투기 손실로 인해서 엘리자 주멜의 재산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된 엘리자 주멜이 결혼 4개월 만에 이혼을 선언하고 이혼 재판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혼 재판에 엘리자 주멜의 변호인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의 아들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주니어입니다. 주니어. 첫째 아들은 1800년 결투에서 죽어버렸는데 둘째 아들 알렉산더 해밀턴 주니어가 나중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 에런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에런버의 배우자 엘리자 주멜이 에런버에 대하여 이혼을 신청한 재판에 있어서 변호사로 활동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에런버에게 복수를 한 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에런버는 노후에 뇌졸중에 걸리고 재산도 없어가지고 하숙집에서 쓸쓸하게 생활하다가 사망을 했고요. 나중에는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는 아버지가 묻혀있는 묘에 같이 묻히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에런버의 생애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기의 결투 2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미국의 3대 부통령 에런버 간의 세기의 결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부연 설명드리면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37분인데요. 이게 43분이 되면 자동으로 다른 파일이 형성됩니다. 5분 이내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이내. 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발생했던 이 사건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에 7가지 지폐 권종이 있는데요. 각각의 초상화 주인공과 관련해서 $2 지폐의 주인공이 바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행운의 $2가 뭔지를 재밌는 얘기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행운의 $2. 자,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을 먼저 말씀드리면 $1 지폐는 초상화 주인공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 지폐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 지폐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 지폐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 지폐의 주인공은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50 지폐 주인공은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10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독립선언서의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사람인 벤저민 플랭클린인데요. 그 중에서 $2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자, 왜 $2 지폐를 행운의 $2라고 할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자, 그 이유는 예전에 행운의 $2라고 하죠. 자, 왜 행운의 $2라고 하냐면 1966년에 개봉된 영화가 상류사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봉된 뮤지컬 영화 상류사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그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 여자 주인공이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인 프랭크 시나트라가 여자 주인공인 그레이스 켈리에게 행운의 $2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선물 받은 그레이스 켈리가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운의 $2를 받고 나서 왕비가 되는 행운을 안았다 해가지고 행운의 $2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 상류사회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남자 주인공이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인데요. 자, 올해 2월 5일에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을 네 번째로 수상한 테일러 스위프트 뉴스에 나왔죠. 대서특필이 된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 2월 5일에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 네 번째로 수상을 했는데요. 사상 최초죠. 그런데 그 전에 기록이 세 번 수상한 사람이 3명 있죠. 바로 오늘 말씀드린 프랭크 시나트라, 그 다음에 폴 사이먼, 스티비 원더, 이 세 사람이 프랭크 시나트라, 폴 사이먼, 스티비 원더, 이 세 사람이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을 3번 받은 공동 1위였죠. 그런데 그 기록을 깨고 한 번 더 총 4번을 받은 인물이 세계적인 현재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행운의 $2의 유래가 바로 그 1966년에 개봉된 영화 상류사회에 출연했던 남자 주인공 프랭크 시나트라가 여자 주인공 그레이스 켈리에게 $2를 선물해 줬는데 나중에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되는 행운을 안았다 해서 행운의 $2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프랭크 시나트라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인데 마이웨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뉴욕이라는 노래가 있고, 가수 겸 영화배우로 엄청나게 유명하죠.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제가 타임스 스퀘어에 작년 8월 말일에 갔는데요. 자, 거기 가면 매년 마지막 날에 우리나라 제야의 종소리가 있듯이 새해맞이 행사가 뉴욕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서도 있습니다. 자, 그때 밤 11시, 매년 마지막 날 밤 11시 56분이 되면 큰 볼이 저 하늘 위에서 공중에서 큰 볼이 땅으로 내려오는 볼 드랍 행사가 있는데요. 그때 틀어지는 노래가 바로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라는 노래가 3분 동안 울려 퍼지면서 큰 볼이, 공중에 매달려 있던 큰 볼이 지면에 도착하고, 지면에 이제 도착하면은 59분이 됩니다. 밤 11시 59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60초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60초 카운트다운. 60초 카운트다운이 딱 끝나면 12월 말일 자정이 되죠. 그러면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뉴욕이 울려 퍼집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민요도 울려 퍼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